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경매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매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경매 수업 레버리지 마스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그 최저 입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집을 감정을 하고 서울은 20% 그리고 지방은 30%씩 이렇게 유찰이 됐을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100% 감정가일 때는 이제 1억이 올라오고 최저 입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이상부터 이제 쓸 수 있게 돼요. 그때 아무도 쓰지 않아서 유찰이 되면 이제 80%, 그러니까 8천만 원부터 이제 그 다음번에는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거나 또는 인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세입자의 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권리상 지워지지 않는 문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 상태,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권리들이 있을 경우에도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선은 그 감정가 있잖아요. 그 감정가가 딱 이렇게 써져 있고 블로그 같은 데에서도 경매 물건들을 이렇게 자주 소개를 하시는 블로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가가 경매가 되기 몇 달 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시세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감정가를 딱 보면 와, 시세보다 싸잖아. 너무 싸다. 이거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어떤 사연으로 100%에서 이제 이렇게 80%로 유찰이 됐는데 80%의 금액이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 1억이고 유찰이 됐는데 시세가 9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칩시다. 그랬는데 한번 유찰이 돼서 8천만 원에 이제 부터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 경매를 할 때 8천짜리를 보면서 이게 마치 8천 좀 내면 살 것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경우, 시세가 9천이 넘는데 8천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작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좀 예시가 뭐 작지만 이게 집값이 뭐 5억, 8억, 10억 뭐 이러면 그 10%, 20% 떨어지는 그 차이액만 보셔도 와, 너무 매력적인 금액이 딱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너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감정가 그리고 현재 한번 만약 떨어져가지고 최저 입찰 금액으로 표시되는 그 금액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 입찰 금액이 그거일 뿐이지 결국에는 시세와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찰되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굉장히 멀쩡한 물건인데 사람들이 놓치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이 뭐 시세와 전혀 다른 금액으로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뭐 블로거나 이런 정보들 쉽게 보실 때 그 최저 입찰 금액에 너무 이렇게 보고 그 가격에 살 수 있나 보다. 경매는 진짜 너무 싸게 사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매에 대한 선입견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입자를 내쫓고, 뭔가 좀 사회적 약자를 내쫓고, 이렇게 남의 재산을 뺏는, 남의 집을 뺏는 그런 약간 이미지. 옛날에는 더 뭐 이렇게 조폭 같은 게 떠올리면서 막 강제 집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 좀 나쁘다 이런 의미, 또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매는 위험하다. 그게 대표적인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낙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경매를 할 때 억울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손실이 나는 그런 뭐 세입자 또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분들은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 중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거 나쁘다, 뭔가 피해자가 발생이 되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피해자가 존재하는 어떤 건에서의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죠. 예, 집주인이 빚을 졌다가 못 갚아가지고 못 돌려주고 이런 사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해자라고 만약 이렇게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반대측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전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낙찰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낙찰자는 결국에는 이게 일반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이 묶여버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이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이제 사무로 해서 그 돈으로 이런 채무 관계를 정리를 좀 하면서 뭔가 이 사건이 하나 종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어떻게 보면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는 착한 사람이라 또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득이 되니까 내가 정말 누구에게 베풀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득이 되는 걸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왔으니까 입찰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행동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하시는 거라서 뭐 이렇게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신이 되게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뭔가 뭐 큰 해결사 뭐 되게 막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 경매라는 것이 집을 사는 한 가지의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옛날에 제가 봤었던 막 조폭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물건을 빼가는 그러니까 강제 집행 같은 일은 거의 보통에선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경험해 보시기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웬만하면 다 좋게 다 명도가 되고요. 경매 과정이 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모르고 하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집을 사러 보다가 검색을 했는데 경매에 나온 물건을 보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매 물건 딱 떴어. 근데 입찰일이 다음 주야.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거 빨리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럴 때 컨설팅을 맡기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 마음이 급하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매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모르고 들어간 거는 모든 게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수영도 모르는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건 거죠. 그래서 알고 공부를 하고 하면 안전하고요. 또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한 거 이외의 것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했지만 이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수학 문제처럼 내가 배운 걸로 활용이 안 되거나 공식을 대입했는데 뭐가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배웠다거나 이런 경매 사건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 건 위험한 거죠. 내가 뭔가 잘 모르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걸 그냥 덮고 하는 건 위험하지만 내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해가 되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안전한 부분이 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서류를 다 공개로 돼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도 있어서
가끔씩 일반 매매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뭐 깡통주택을 집주인이 넘긴다거나 그 세입자가 뜯긴다거나 뭐 부동 사장님이랑 뭐 집주인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피해가 많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단 이렇게 딱 믿을 수 있는 정부 기관과 서류를 딱 통해서 공부를 한 대로 딱딱 진행을 하는 절차대로 딱딱 공정하게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위험한 거고, 알면 안전하다. 그거는 경매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경매는 집을 사는 한 가지의 방법인데, 집을 사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또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동산 투자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경매라는 집을 사는 매매 기법의 한 가지를 스킬을 하나 더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더 좋고, 그죠? 기회가 넓어지니까요. 여러모로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평생 한 번쯤은 배워두시면 좋고, 특히 또 사회초년생 분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워두시면 정말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레버리지 마스터 과정은 한 2달 정도 쉬고 1월 중순쯤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요. 네, 이렇게 홍보를 던지고 가겠습니다. 또 다음에 시작할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몸 건강 유념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